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있잖아요. 만약에 땅속 저 깊은 50m 아래에서 갑자기 불이 난다면 어디로 또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바로 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에 대비하는 기술, 그러니까 대심도 철도의 생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이게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아주 깊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땅속 수십 미터 아래예요. 사방은 캄캄하고 자욱한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지상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아마 전기도 끊겼을지 몰라요. 이게 바로 대심도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의 뭐랄까 진짜 모습인 거죠. 여기 보이는 40m라는 숫자,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왜 하필 40m일까요? 생각해보면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이랑 장비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고려했을 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스스로 걸어서 탈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한계선, 그게 바로 40m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깊이부터는 그냥 계단으로는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훨씬 진보된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자, 그럼 그 해결책이 뭘까요? 이제부터 그걸 볼 건데요.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냥 평범한 계단?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계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특별 피난 계단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화재나 정전 시 자력 대피를 위한 수직 탈출로.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 뒤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기술과 아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건물의 일부, 그냥 구조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죠. 패러다임이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계단이라고 안 부르고 생존 통로, 서바이벌 루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복잡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제연 시스템 보이죠? 거대한 팬이랑 덕트가 유독가스는 밖으로 쭉 빼주고 동시에 신선한 공기는 안으로 팍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비상전원. 정전이 돼도 UPS랑 발전기가 즉시 작동해서 조명이랑 통신망을 살려내는 거죠. 이 모든 게 진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비상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생존 통로가 과연 어떻게, 어떤 순서로 작동해서 우리 생명을 구하는지 그 순간들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대피 절차는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레디 코리아 훈련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짜인 뭐랄까 하나의 시나리오 같은 거예요. 자, 1단계. 연기나 열을 감지하자마자 바로 경보가 울리고 자동 방송이 나옵니다. 불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2단계. 비상등이 탁 켜지고 음성 안내가 나와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안전한 계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그리고 3단계, 우리는 그 연기 없는 깨끗한 계단을 따라서 이동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있는 안전구역에서 잠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구조대가 바로 이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조를 완료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안전한 탈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착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시스템은 좋은데 이게 진짜 필요할 때 매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지? 그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램스라는 철학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실패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공학적인 원칙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램스. 이게 뭐냐면요. 안전을 그냥 잘 되겠지 하는 희망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공학적으로 반드시 된다고 약속하는 개념이에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째, 신뢰성. 이건 뭐냐면 전원이나 펜 같은 중요한 장치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 이중으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혹시 하나가 고장나도
바로 다음 게 딱 작동하도록요. 둘째, 가용성. 이건 필요할 때 언제든지 99.9% 즉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준비태세인 거죠. 셋째, 정비성. 만약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을 통째로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서 수리 시간을 확 줄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성. 이건 시스템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기계가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설계하는 이른바 fail-safe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꽉 받치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이론은 알겠고, 그럼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표를 보면 딱 비교가 됩니다. 왼쪽은 최신 GTX A 역사, 오른쪽은 기존 서울역이에요. 예를 들어 전원 백업을 한번 볼까요? 기존 서울역은 발전기에 좀 의존했다면 GTX-A는 정전되자마자 1초의 딜레이도 없이 바로 켜지는 UPS에다가 배터리까지 있어서 6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유도 방식도 달라요. 그냥 출구 사인이 아니라 바닥에 쫙 깔린 LED 라인이랑 음성 안내가 함께 나오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안전기술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럼 앞으로 미래의 지하 생존 시스템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미래 기술의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통합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I가 CCTV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대피 경로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거죠.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속에 실제와 똑같은 지하철역을 만들어 놓고 소방관들이 거기서 수백 번, 수천 번씩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계단이라도 그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안전은요,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는 계획, 반복되는 훈련,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바로 이 생존을 위한 리허설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